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남양주 구봉암 주지이시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약차를 널리 전해주시는 향기로운 스님으로 생각이 나는 선엽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스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뵙기는 했었는데, 자, BBS 초대석 거의 2년 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방송 TV를 보시는 분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무탈하시고 건강하실 거라 믿습니다. 긴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법향이 가득하고 또 여러분 곁에 우리의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과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시작은 늘 어렵고 좀 고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서로 힘을 주면서 같이 함께 행복한 시작을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사실은 그 코로나 3년, 4년 뭐 이렇게 네. 되면서 사실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는 것도 어려웠고 뭔가를 같이 가까이에서 배우거나 전하는 것도 참 네, 어려운 맞습니다. 시간이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거리두기가 풀렸기 때문에 우리 스님께서도 좀 이 약차를 만들고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데 조금은 좀 쉬워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음.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다 풀어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었는데요. 네. 그 코로나의 그 과정들이 지금의 좀 시간들에게 좀 긴 연기적으로 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밖에 나가서 불자님도 만나 뵙고 또 상인들도 만나 뵀는데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걸 뵙고요. 또 저 역시도 약차 수제약차 전문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 또한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면서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게요. 그 세월이 사실 천일기도라면 우리가 우와 천일기도를 하는데 천일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쳐 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여기까지 끝 하면 오늘부터 해피 이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동안 망가진 것도 많고 없어진 것도 많고 할 수 없게 된 것도 많고 그거를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연기적인 그런 사고, 생각, 그다음에 인연들이 공존하는 것을 여실히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은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예전에 이게 뭐야 이런 병도 있어 하고 그 시작하던 그 시절과 지금 네. 이만큼 돌아와가지고서는 지나놓고 나서 돌아보니까 스님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또한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차란 자체를 만들면서 저는 원래 이제 혼자 많은 수행의 시간을 견뎌내고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 견뎌냈었는데요. 네. 코로나라는 자체가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온기를 좀 잃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정 그걸 많이 좀 잃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다시 그런 온기와 사랑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 그래서 어떤 세상에 절대성, 영원성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자연계, 우주계, 뭐 인간계에 살아가면서 가장 근원적인 과연 무엇일까? 사람의 목숨,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 속에 공존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존엄한 우주의 메시지를 다들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 삶의 어떤 마지막에 항상 종착역을 지금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또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이별을 겪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격리 당하신 분도 되게 많아서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중요성, 인연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우리가 마음속에 온기를 좀 나누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변화의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에게도 좀 그런 따뜻한 온기가 사람의 정이 그리웠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왠지 우리 스님은 더욱 더 많은 분들께 차를 권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선엽 스님 하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제 약차의 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약차면은 그 뭐 쌍화탕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님께서 만드시는 수제 약차가 무언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먼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속에 굉장히 훌륭한 문화들도 많고 또 우리의 음식들, 그다음에 우리의 음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세기의 어떤 유학과 많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문화적인 교통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네. 우리의 정체성이 많이 이렇게 흩어지고 그 퓨전화라 그러죠. 퓨전화가 되고 또 다문화가 되면서 네. 우리의 것보다는 좀 외국의 것들 이렇게 특히 유럽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의 그런 음료라든가 음식의 변화 또 그다음에 의류의 변화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먹고 마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생명의 에너지원이었는데 우리 토질에 나는 그런 식물과 토양, 에너지 그리고 우리만의 그런 음식들이 네. 많이 좀 사라져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 속에 막 좀 힘들어하고 또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배앓이라든가 소갈이를 많이 하고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불안증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그 과도하게 밀려오는 외국 문화만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우리의 음식의 문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신체의 변화까지 일어나고 신체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 정신의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우리가 늘 가깝게 접하고 있는 매일매일 마시는 그 물 한 잔이 네. 음료 한 잔이 사실은 나의 몸과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이 되었고 또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늘 불안증과 늘 이렇게 막 빠른 템포 속에서 사는 그 문화가 바로 이제 카페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카페인 한 잔 해줘야 또 네. 하루가 또 반짝반짝 정신이 번쩍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네. 카페인이 빠진 하루의 음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까지 그렇게 따뜻하게 또 이렇게 드시지 않고 차갑게 드시다 보니까 늘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면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위험을 많이 앓다 보니까 왜 제가 잘 먹고 잘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 왜 이렇게 네. 아플까요? 라든가 아하.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실 거리가 뭐가 없을까요? 찾는데 정작 이렇게 주변을 보면 우리 것이 아닌 다 어떤 외래의 음료들에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먹거리부터 지키는 그 문화가 다시 시작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로운 삶 속에 우리의 그런 발효식품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알려지고 또 만드는 방법까지도 좀 알려져야지만이 우리의 그런 문화를 정말 그 문화가 정신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커피 일종의 대표적으로 사실 커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고종 황제가 처음 커피를 맛보고 외래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걸 먹으니까 정신이 명롱해지고 명징해지고 일하는데 좀 힘이 덜 들더라. 그래가지고 마치 그 예전에 농사일을 할 때 막걸리 한 잔씩 마시고 일을 하는 것처럼 이 현대인들은 커피를 노동음료로서 네.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 얘기하셔서 진짜 생각이 나는데 요즘 뭐 우스갯소리 많이 나오는 게
얼죽아라고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네. 아, 정말로 그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수를 정말 많이 마시고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 때도 마시고 어떨 때는 뭐 저는 커피 먹어도 잠자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하면서 밤에까지도 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해치는데 가장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네, 교수님께서 네.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거네요. 네. 뭐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를 교란시켜서 정신의 문제.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이라든가 아. 그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걸로 인해서 그냥 가서 또 다른 약, 음. 또 다른 음. 뭔가를 또 화학적인 걸 찾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다 파괴가 되고 아. 그 파괴된 걸 또 비타민제라든가 또 화학적인 아, 유산균 먹어야죠. 예, 그런 걸 또 다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까 몸이 어느 아. 때는 거의 화학 약품으로 그냥 가득 찬 화학 약품의 창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방부제와 그다음에 뭐 항생제 그리고 비타민제, 가오용 그리고 또 몸이 기력이 없으면 진한 탕약 그리고 뭐 병원에 가면 또 한 움큼의 알약들을 또 드시잖아요. 약밥 먹는다고 하죠. 요새.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한국인 젊은 청년들의 DNA가 굉장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아.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인구 절벽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그 인구 절벽이 바로 먹는 음식에서 지금 젊은 신세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임신이 안 돼서 아이를 지금 난임 불임인 네, 경우가 난임 상당히 불임이 많죠. 굉장히 많으신 네. 분들인데 그것 또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소 좀 격하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이런 먹는 음료에서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 음료, 얼죽아라는 그 음료가 네.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체온이 여성들은 항상 몸이 따뜻해야 하고 여자어른들은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체온이 항상 저체온증, 손발이 차갑고 그리고 또 신경계가 이제 카페인 가행으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몸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저는 그럴 때 과감하게 먼저 몸에 먼저 중단을 하고 늘 병이 나면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먹고 마시는 음료, 음식 그걸 먼저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무조건 아프면 가서 병원이라든가 약 어떤 뭐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거에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타력의 종교가 있고 자력의 종교가 있듯이 요즘 같은 때는 명상이란 자체가 정말 완벽한 자력의 종교잖아요. 저 누구한테 의지해가지고 해주세요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네, 기복적인 종교가 아니라 내 네. 스스로가 내 몸과 마음 느낌, 생각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명상이듯이 또 음식 또한 마시는 음료 또한 그걸 명상을 대입을 해서 먹고 마셨을 때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살피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식 이 문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좀 더 고차원적이고 더 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더 직관적인 삶, 더 폭넓은 통찰의 힘으로써 우리가 더 그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보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과 실체가 다르다는 거. 사실은 커피 한 잔도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 믹스 커피 한 잔 탁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런 정도는 누릴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너무 중독적이고 거기에만 편중돼 있어서 몸을 해치고 있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모르고 근데 아프니까 병원 가고 병원 가면은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뭔가 약을 처방해 주시고 근데 그 약으로 또 뭔가가 또 다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약을 찾게 되고 근데 그 근본은 사실은 음식이 약이다라는 말에서처럼 동원약식이. 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근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그런 한 방편으로서 지금 약차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커피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시고
당연히.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병원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진단을 해야죠. 근데 그러는 속에서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문제 생긴 거를 조금 해결해주고 한숨 돌리게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재발을 하면서 어느 순간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 커피를 한 잔 했습니다, 스님. 우리는 부자들은 너무 좋은 부처님의 연기법을 알고 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연기법이라고는 법이란 건 따로 있지 않고 내 삶 자체가 네. 법의 어떤 형성으로 인해서 원인과 음. 조건에 의한 결과가 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법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연기적으로 이렇게 사유를 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 지금 약차 연구하신 지가 지금 올해로 몇 년 되신 거죠? 이제는 20년이 넘은 것 20년 같아요. 넘게. 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뭐 아까 20대 젊은이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뭐 이게 좀 뭐랄까 불안증? 네. 그다음에 왜 화를 참지 못하고 조금만 해도 이렇게 폭발하는 네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 젊은 세대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는 것에만 너무 또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네네. 그다음에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네네. 자 그런 분들에게 오면은 일단 뭘 권하십니까 우리 스님께서는? 저는 예전에 조주 스님께서 음, 그냥 절에 오는 모든 분들께 끽다고 차 하셨잖아요. 한잔하거라. 네. 그렇듯이 저는 그냥 저희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커피 손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따뜻한 차. 커피를 내오면서 좀만 기다리세요 해놓고 시간을 길게 빼면서 모든 종류의 차를 저는 다 갖다 드려요. 아. 4가지 종류를 그냥 한방차부터 시작해서 유자한방차,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딩된 신홍차라든가. 네. 그럼 먹고 나면 한국에 이런 차가 있냐고 그러면 우리 한국에 이게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약재, 약초가 이게 정말 한국만이 있는 차다. 그러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마치 그 물 한 컵 곁들여 나오는 것처럼 네. 그거 대신에 이렇게 차를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사실 밖에 나가서 보면 모든 게 물질 만능주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런 어른들의 그런 넉넉한 온기가 또 공짜가 없죠 세상이. 네.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냥 따뜻한 어떤 음료가 됐든 간에 그냥 1+1 아하. 한 잔 시키면 2잔 드리고 네. 또 2잔을 시키면 거기 여행지에 지나가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같이 오셨냐고. 왜냐하면 화장실이 급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3잔, 4잔까지 그냥 한 잔에 그렇게 주면 그 친구들이 너무나 그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마음에 담아갖고 가는 것. 그게 저에게는 행복이고 또 그게 부처님의 어떤 간세무살님의 그 감노수 정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커피 나오면 기다리세요 해놓고 이렇게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기 전에 혼자 먹고 가는 장과 다간에서 차를 여럿이 서로 따라주고 나눠 먹는 그 사이의 그 정은 네. 그 느낌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무슨 말씀일까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차 연구소도 운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차를 갖다가 널리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제가 알기로는 마음정원 그런 이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 있는 마음정원인가요? 지금 마음정원은 네. 신촌점에 이제 네, 서울의 신촌점에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청년 포교를 이제 차로 하시겠다. 네,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시간 타임을 정해서 무료로 그냥 차를 좀 정말 그 시간대만 딱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만 가지고 오면 그냥 그 시간대에 제가 얼마든지 차를 이제 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 오시면 또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입소문이 좀 날 것 같은데요, 스님. 네, 이제 네. 준비라서 이제 조금씩 여름이니까 네. 차로도 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친구들이 많은 차 문화를 좀 접하고 우리 문화의 소중한 정신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차로 포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대학가에서. 그렇군요. 이 신촌으로 일단은 오시기 전에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마음정원 프로젝트가 지금 막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스님? 시작돼서 지금 오늘도 벌써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촌에서 지금 나오는 길이에요. 네. 여기 차 마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예 앉아가지고서는 일단 오면 무조건 얼주가예요. 네, 무조건 얼주가. 그러면 오케이. 일단 아이스 오케이.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네. 무조건 아이스도 따뜻한 거 말고 그냥 아이스니까 네, 무조건 네.
따뜻한 티는 거의 커피도 안 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 고객이 오시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데 차가 나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좀 기다려라. 우리는 얼음 얼려야 된다. 좀 기다려라 해서 일단 그 사이에 따뜻한 차를 갖다 주면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 자체가 밀폐돼 있고 또 공기가 도시 안에는 시원한 공기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찬 음료를 계속 먹다 보니까 신경계들이 좁아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슴에 답답증이 호소되는데 그때 답답할 때마다 찬 걸 마셔요. 근데 그때 따뜻한 음료가 들어가면 이렇게 그 몸의 중단전들이 열려요. 우리 쿤다린이라 그러죠. 차크라가 이렇게 열려요. 따뜻한 그리고 식물에 있는 그런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태양의 빛이 사실 우리가 음료를 먹는다는 거는 빛과 에너지를 마시는 거거든요. 일반 음식과 다른 차는 고농축의 에키스잖아요. 정제수기 때문에 거의 빛만 마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 에너지. 그래서 그 시간에 따뜻한 차를 주면 가슴이 뻥 뚫려지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찬 음료를 먹어야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찬 음료는 목에서만 그냥 차가운 느낌만 도는데 정말 따뜻한 게 온몸을 열어주고 온몸을 회통시키고 그다음에 막혀있는 가슴에 차크라를 열어주면 그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4월 계열사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저희 그 불교 방송 스태프들 4명이 가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잠깐 그 소통할 게 있어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40도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시원한 물 한 컵 주고 싶다 했는데 지금 스님 말씀 들으니까 야 진짜 따뜻한 차 한 잔 제대로 된 거 좀 마시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 스케줄만 바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마음을 되게 냈어요. 스님들이 정말 부처님의 나라에서 부처님의 법향을 세계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또 한국에 불교를 또 알리고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만들어 놓은 영양가 풍부한 차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고요. 또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강연 다녀왔을 때도 스님들과 선엽 스님 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가지 못하는데 스님들이 먼 곳에서 정말 건강하시기를 저도 기원 드리고요. 그리고 더운 나라에서 그 물 때문에 많은 탈이 일어나고 계시니까 절대 채소 날 음식은 드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좀 이왕이면 따뜻한 음료를 좀 드실 수 있도록 배려를 좀 스태프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시면 이제 마음 정원으로 신촌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단체로 오시면 제가 차담을 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미국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뭐 강의 계속해서 다니신다고 강연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동안 KT 저기 상표 아니고요. 회사 이름 아니고 KTEA 차문화를 한국의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항상 여러분들께 방송 나가서 저는 한국의 KT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좀 스님이 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스님이 혹시 뻥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 나름대로는 그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 달에도 11월 달에 11월 달에도 교회 목사님께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뉴욕과 뉴저지 가서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뉴욕에 이제 저기 가서 그 뉴저지에서도 가서 큰 타운을 빌려서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에서도 그렇게 큰 강의. 그 재즈 아주 오래된 그 타운홀이 있는데 거기 가서 150년 된 곳에 가서 사람들과 디톡스, 차와 건강 그리고 한국의 약차의 우수성을 많이 알렸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과 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종교가 또 화합되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했고 그리고 버스킹 공연도 또 했어요. 버스킹도 하셨어요? 네. 외국인들에게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젊은 청년들이. 요즘 가장 핫한 게 요가와 명상 그리고 거기에 어우러지는 한 잔의 차. 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가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를 했을 때 한국에서는 강의가 할 수 있는 강의가 있고 또 다소 하기 어려운 강의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차를 만들면서 저는 차를 그냥 만드는 것보다 차와 이 차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차가
내 심리적으로 마음에 정신에 음. 어떤 영향을 미친가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 또 많으시고 전문 분야들이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격 네, 네. 불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근데 미국 네. 같은 데는 자연요법이라든가 이런 아. 대처요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제가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직접 한국으로 다시 찾아오셨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뉴저지 같은 데서 뉴욕 쪽에서 춥잖아요 겨울에 많이 한방차를 춥죠. 하고 싶고 카페를 아. 직접 운영하고 싶고 온라인 쪽에 이렇게 하시고 싶다고 이제 예 그런 체인 사업 쪽으로 연락이 오시고 그다음에 네.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분도 네. 토론토도 역시 추우니까 추운 지방이죠. 네, 뭐 그동안에 드셨던 티 그냥 홍차나 이런 녹차 종류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방차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또 강의 받고 가시고 토론토에다 가족끼리 이렇게 하시고 싶다고 문의가 들어오시고 네, 이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다음에 네. 또 제가 베트남에 가서 네. 미국 다녀오고 그 다음 날 바로 베트남에 가서 네. 그 진호 스님과 함께 화장실 봉사를 하고 왔어요. 네, 진호 스님이 80개 화장실을 베트남에 그 네. 우리나라가 베트남 참전했던 곳에 음. 그런 군인들이 이제 가서 그 아픔이 많은 역사 속에 한국인에 대한 그런 왜곡된 시선도 아직까지 많고 그래서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스님 그 베트남 스님들과 저희가 네. 네. 연결을 마음을 모아서 손을 잡고 오지 학교에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80개가 이번에 지어져서 네. 지어진 화장실을 가서 점검을 하고 아. 또 앞으로 지을 화장실을 다시 지어야 할 학교를 또 컨택을 해갖고 오면서 그 베트남 스님들과 차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승가대학에서 저를 한번 초청해서 네. 베트남 승가대학에서 차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런 제의도 받았고요. 네. 그래서 KT를 위해서 한국의 약차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티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쓰나미처럼 밀고 오는데 그렇죠. 네, 저 역시 그 쓰나미를 한국의 약차로 한국의 KT 한방차로 그 쓰나미와 함께 같이 물타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 스님께서 하신다는 게 한국의 불교 문화와 거기에 어우러진 약차라는 것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한꺼번에 또 홍보할 수 있는 KT와 K 부디즘을 함께 네.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스님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세계를 배경으로 이렇게 무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또 생명살림 축제? 네, 예, 여기 또 맞습니다. 동참을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사문진 상설 야외 공연장 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데인데 네, 맞습니다. 4월 중순 4월 15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신다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GF 생명살림 축제라는 그런 큰 타이틀의 제목을 가지고요. 네. 글로벌 패밀리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패밀리. 네, 그냥 그래서 지구가 GF. 네, 지구가 한 가족이며 한 네. 생명체이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네. 좀 더 우리가 그동안에 그 거대하게 커진 자본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었던 어떤 근원적인 인간의 마음들, 참 생명에 대한 네.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렇게 그런 그 축제를 기획을 했고요. 네. 그 축제는 생명 살림에 대한 선언식을 했어요. 지난 3월 4일 날 네. 했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도 어린 세대에서 어른들에게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랐고 또 그 사랑을 저희가 받고 자라 성인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좀 나눠줘야 할 미래 세대에게 가르침과 또 사람으로서의 우리 지구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 공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같이 또 발표를 해서 그들에게 좀 더 인생의 선배로서 진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명 살림을 위해서 방생 대전을 합니다. 방생대전. 그래서 방생 대전이라고 해서 예전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고기를 풀어주고 이렇게 미물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생명 방생보다는 조금 더 고국적으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에게 좀 더 자비스러운 좀 더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방생. 그래서 세태민들을 위한
세터민들을 네, 위한 네, 탈북 이주민을 위한 그런 방생들, 그다음에 또 요즘엔 글로벌 시대잖아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그런 방생,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명 우리가 지구의 그런 방생이란 자체가 꼭 뭔가를 살아있는 생명을 놔주는 게 방생이 아니라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줄이는 거. 줄이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파괴되어 있는 자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다시 자기 자신을 방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기 이렇게 언뜻 보니까 뭐 화합 비빔밥 점심 공양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그러면 가시면 어떤 이벤트를 네, 하시나요? 저는 역시 차를 대중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오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차를 네. 한 잔씩 마시고 네, 네. 한 번 더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우리 지구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네, 네. 조금 천천히 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GF 생명살림 축제가 바로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한 번 더 한숨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싶네요. 맞습니다. 네. 자, 2023년이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4월 15일 토요일 사문진 상설 야외 공연장 대구에 있는 네, 하원에 예. 있는 화원에 있어요. 네, 네. 오, 꽃 구경하면서 네,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하원 유원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서 한번 동참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 또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남양주 구봉암 주지 선엽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엽스님 그 양력을 제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봤던 거 말고 눈에 딱 띄는 게 있더라고요. 2022년 작년도에 그 민족정신진흥회에서 근현대사 인물 100인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야, 1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스님 사실. 근데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되신 겁니까? 저는 사실 2021년도부터 아마 그 전부터 아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3권으로 발간이 돼 있는데요. 네. 첫 번째 1권은 의병 인물사가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들. 예, 운동가들만 또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근현대사 인물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우리가 일제를 지나서 6.25를 겪고 나서 네. 그 후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분들, 그리고 어떤 나라와 사회에 이바지하신 분들을 민족 정신 진흥에서 이렇게 발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잘 몰라서 아하. 여러 번 제가 거절을 했어요. 나 그런 몰라가지고 저는 네네네. 제일 처음에는 안 한다고 저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 마음과 제 의지로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야로 그러면 역시 차와 관련된 네, 분야겠죠? 네. 제가 이 한국의 약차가 사실 네.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지금 차문화가 많이 흔들려 있고 지금 커피에 밀려 있고 뭐 보이차라든가 중국 다른 차에 많이 밀려 예, 있고 유럽의 홍차에 밀려 있는 홍차. 상황에 우리 차를 민족의 전통의 차로 이렇게 고치시키고 있고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 더군다나 이제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런 점을 네. 잘 보신 것 같고 그다음에 힐링 약차라는 약차 교과서를 보시면서 좀 느끼셨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곳에서 수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저 소개 다 못 해드려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또 상을 받고 또 이렇게 인물에 선정이 되고 하면은 더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부담도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지금은 저는 사실 출가하고 나서 이제 공기관에서 계속 소임 보면서도 그랬고 제가 나이가 더 들고 범납이 더 높아지고 저의 어떤 아직 저는 그냥 늘 조작거려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이 모습으로 그냥 여러분들과 항상 가까이에서 그냥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스님으로 그 문 없는 문 우리 일주문처럼 네. 저희가 있는 그 다실에서나 제가 차 명상센터에서 그냥 여러분들과 늘 함께
그 문도 없고 턱도 없는 곳에서 그냥 음.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입니다. 선생님 손을 좀 잠깐 제가 봐도 될까요? 제 손요? 네. 예, 손이 이거 지금 나중에 많이 고와졌습니다. 아 그래도 여전히 이거 나중에 클로즈업 한번 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톱이 많이 부러지고 그다음에 보면은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 있어요. 네, 이게 네. 아마 약초나 이런 거를 직접 손으로 만지시다 보니까 염색이 되고 자연 염색이 되고 천연 염색이 되고 이게 아무리 또 닦아내도 항상 또 네. 만지시다 보면 이게 잘 빠지질 않잖아요.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 손에 아 흔적이 남아 있구나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께 있어서 차를 마신다라는 거 그것도 뭐 혼자 마실 수도 있고 여럿이 마실 수도 있잖아요. 차를 마신다. 또 거기서 또 함께 차를 마신다. 그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차를 마신다는 거는 생명을 오롯하게 지킨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를 또 마신다는 거는 오롯하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 너와 내가 하나다. 네. 그 생명을 통해서 제가 건강해지고 또 건강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신공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 제가 여기 뭘 하나 이렇게 적어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 차와 힐링이 있는 다도문화원 구봉암 그 네. 인터넷 카페에서 발췌를 한 아. 구절인데 요거를 스님께 읽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네네. 어떤 예. 건가요? 친구여 차를 따르게라고 시작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네. 요거를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스님께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친구여 차를 따르게 차는 반만 따르고 반은 그대의 정을 채우게 나는 그대의 차와 정을 함께 마시리니 이거는 어디서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쓰신 건가요? 제가 구봉암 카페가 있는데 예전에 굉장히 카페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예. 카페를 많이 예. 많이 글을 쓰지 못하고 거의 이제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그냥 나누고 싶은 마음. 아하. 네, 나누는데 그냥 차의 그런 어떤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네. 영혼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영혼을 나누고 싶다. 네. 그래서 카페 문을 그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 네. 카페 회원들도 많으셨을 텐데 네, 네. 예, 그분들과 지금도 여전히 그 소통을 네, 하고 계시는 네, 네. 거죠. 네. 한번 그렇게 또 인연이 맺어지면은 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상담하고 네. 싶어하고 이어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차 한 잔이 인연이 되어서 정말 수십 년 동안에 그대로 그 좋은 인연으로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눈물이 날 때면 저에게 이렇게 차실이 와서 아하. 차 한 잔 드시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네. 그냥 눈물 딱 한 모금 딱 씻어내고 아하. 차 한 잔 온기 집어넣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훌 털어내는 그 씻어낸 차라는 게 이렇게 막잖아요. 그리고 차라는 게 또 강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잔으로 그냥 좋은 인연으로 당신을 다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그냥 명상으로서 자신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아하. 차를 만나서. 그리고 또 가족들 건강을 차로 또 지켜가는 거.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우리 스님 그 어떻게 보면 출가하셔가지고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뭐 복지 분야라던가 아니면 네. 이렇게 뭐 차를 통해 가지고 포교하신다던가 또는 우리나라는 간화선 그 전통이긴 하지만은 또 초기 불교 남방권의 그 상자부 불교의 어떤 그 전통을 따라가 초기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옛날에는 한 얼마나 거슬러 올라갈까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에이 불편해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기는 해요. 스님이신데 다른 스님들이 가는 그 소위 말한 주류가 가는 길과는 좀 다른 길을 이렇게 비주류로 가고 계시는 분들 지금 돌아보면은 참 힘들었다 싶은 시절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보면은 뭐가 제일 기억에 나십니까? 약간 제가 이제 차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출가 자체가 그런 어떤 부모님의 어떤 의료 사고를 보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고 견고하고 또 내가 보는 그 자체가
본질의 것은 아니란 걸 깨닫고 나서 출가를 했듯이 제가 이 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형화된 스님들의 틀 그리고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스님들은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정형화된 틀들이 있었고 또 어른들은 스님들은 절에만 있어야지 밖에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들 그리고 이제 제가 불자님들께서도 스님이 그렇죠. 뭐 차를 하면 일단 차의 본질보다는 장사를 하시나 이런 생각들 그쵸. 왜곡된 그런 네. 마음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좀 고단하고 때로는 복이 없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나라는 존재 그 불교에서 말한 무아라는 거 무상이란 것을 더 많이 저작거리에서 터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작거리에 살면서 스님으로서의 그 위라든가 스님으로서 더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모습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대중들 통해서 제가 더 저를 다듬을 수 있고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고 또 최근에 며칠 전에 어떤 아가씨가 새벽에 술을 한 잔 마시고 버스를 놓쳐가지고 버스에서 종점까지 와가지고 저희 집에 밤길에 걸어와가지고 무섭다고 막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정신없는 그 상태의 친구를 이제 차를 통해서 정신을 맑게 깨워줬어요. 모르는 사람이 예, 왔어요? 항상 저희가 있다 보면 저희 집에 그런 일이 많아요. 길 가다가 헤매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예, 버스 종점 술을 먹고 버스 종점까지 가서 거기가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안 다니는 곳에 이제 술김에 이렇게 걸어서 왔다가 웬일이야. 이렇게 우리 집 마음정원이랑 그 불을 보면 옛날 시골에 산길 가다 주막에 불빛을 보듯이 반가워서 막 뛰어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네. 20대 30대 친구 제가 봤을 땐 최첨단의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도 제 앞에서 눈물을 똑똑 흘리며 앞으로 저희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고 막 그러면서 울고 그 모습을 끌어안고 따듬을 때 스님도 불안하고 스님도 걱정돼. 그렇지만 미래보다는 지금의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을 했던 것처럼 저의 지나왔던 일도 앞으로의 일도 현재의 일도 제가 어느 곳에 있던 제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본분사 가운데 저의 이 모습, 이 스님의 모습으로서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던 부처님의 그런 눈빛과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또 보내셨던 그 눈빛을 그냥 대중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그냥 어떤 나라는 그런 상가 틀을 좀 더 불교의 그런 무거운 틀을 좀 벗어 던지고 그냥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편안한 스님, 친구 같은 스님으로 가서 그 과거에 걸어왔던 그 걸음이 좀 더 가벼워지는 걸음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지금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이 어떻게 이런 걸 준비를 했고 이런 공부를 했냐고 스님들께서 이제 칭찬을 하실 때 그때 조금 이제 그 걸어왔던 길이 위로가 많이 되고요. 일종의 저작거리 포교를 하고 계시네요, 스님. 갑자기 그 장면이 눈앞에 막 그려졌어요. 네. 깜깜한 밤에 막히를 산길을 가다가 저기 불빛이 비치는데 잘못 들어가면 그 여우나 호랑이 집으로 들어갈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나를 따뜻하게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다독다독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네. 그분은 아마 술 깨고 나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남자친구랑 정중하게 어머나. 선물을 준비해서 남자친구가 목숨을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강가라서. 남양주 구봉암 네. 쪽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군요. 놀러 왔다가 술 마시고 네. 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차가 끊겨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보면서 음주 문화에 너무 젖어 있고 너무 과잉된 외래 문화에 어떤 너무나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할 일이 더 많고 더 음. 많은 대중들에게 이걸 알려서 음. 제 정말 누구나가 포교를 그냥 가볍게 음. 우리 격식 무거운 거 말고 바위덩어리 이제 하나 던지고 아. 좀 가볍게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음. 해서 그냥 따뜻하게 또닥또닥 해주면서 음. 가볍게 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음. 그런 포교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양주 구봉암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이제 신촌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모이는 구심점이잖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스님의 따뜻한 차 한 잔과 이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져서 부처님께 또 딱 다가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남양주 구봉암 주지이신 그리고 마음정원을 갖고 가고 계시는 우리 선엽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랜만에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차 한잔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앞으로 좀 많이 가져봐야 되겠다 싶네요. 진심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 감사드리고 다음에 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네,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너와 나 우리는 한 가족 한 생명입니다.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까워진다.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이 무거워진다. 이와 같은 법구경의 말씀처럼 너와 나 우리는 한 가족 한 생명입니다. 한 가족 한 생명 한 존재임을 놓치는 순간 세상은 분열과 시비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며 이기적인 나라는 존재, 나라는 에고가 드러납니다. 나의 에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세상을 아프게도 하고 세상을 힘들게도 합니다. 여러분, 본질의 것은 어떤 것도 경계가 없습니다. 본질의 것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넉넉한 마음, 너와 내가 없는 마음, 세상의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들이 나라는 것을 내세웠을 때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좀 더 한 생명체, 태양의 근원 같은 밝은 빛으로 만 생명의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과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